그러면 얼바인 쪽도 한번. 네, 네. 얼바인 하면은 아무래도 유니하이, 유니버시티 하이를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이곳은 50% 이상의 아시아계 학생들이 굉장히 네, 많네요. 등록하고 그 있고요. UCI 옆에 있는 거 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유니하이를 가면 UCI를 간다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야, 하시죠. 배는 뜰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이제는 네, 없다라고 규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유니하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이제 수화 프로그램이 이제 예.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이제 스페셜 니드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클래스들을 다 수화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건 있지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예. 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니하이 하면은 이제 오케스트라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오케스트라 클럽, 멤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에 있는 행사나 그런 거를 가면은 유니버시티 하이 이렇게 아마 많이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오렌지 카운티에서 조금 외곽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네. 애나하임에 있는 옥스퍼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리토스에 있는 위트니 하이, 예.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도 트로이 하이와 함께 항상 탑을 그래요? 컴페링하는 그런 네, 하이스쿨이고요. 네, 매그넷 스쿨이라고 하지요. 근데 시험 봐서 거기는 이렇게 등록하는. 시험만 보고 들어가면 동네 근처 안 살아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시험을 일단은 봐야 되고요. 네.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이제 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네. 이 옥스퍼드나 윈니 하이의 장점은 7학년부터 주니어 하이부터 수업이 있어요. 학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9학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니어 하이 때부터 이렇게 등록을 해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런 학교를 시험을 보고 간 학교는 또 네. 시험 공부를 따로 또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겠네요, 애들이요. 학생들이 네, 아무래도 평균의 레벨보다는 매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트랙이 높게 이렇게 연습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라이팅 이제 위주로 좀 많이 부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 시험에 엔트런스 exam에 좋은 점수를 받고 그 학교에서 제공되어주는 프로그램에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해본 칼리지 플래닝 하는 데서도 그러면 그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카운셀링도 다 해주시겠네요?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교육에 관한 이제 내비게이션 맵을 그리기 때문에 네. 네, 뭐 이민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LA 카운티에서 이렇게 이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교육에 관해서는 상담을 제가 많이 하고 있죠.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뭐 한국에서 오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누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 좌충우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 낭비가 많죠. 근데 네. 애들한테는 딱 정해진 시간뿐이 없는데 이렇게 좀 애들을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신다니까. 네. 그런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학교도 잘 가고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뭐 또 요 근처에 뭐 보면은 이제 뭐 사립이나 뭐 이렇게 보딩 스쿨 같은 거 이제 어느 부모님들은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애는 보딩 스쿨을 보낸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잘 몰라요, 그런 쪽에 대해서. 네. 뭐 보딩 스쿨은 뭐 이 근처에 있나요? 보딩 스쿨은 거의 대부분이 기숙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부 쪽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요.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보딩 스쿨보다는 사립 고등학교 내지는 사립 이제 초중고 이렇게 연합으로 되어 있는 곳들을 많이 이렇게 가시고요. 사립도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가나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들이 있고요. 네. 내지는 그냥 시험에 상관없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있는 경우는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공립학교 못한 사립을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 많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오실 때에 어떤 비자로 오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사립을 어쩔 수 없이 학생이 인터내셔널 스테이터스로 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이고요. 네. 부모님이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오셔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딸려서 올 경우에는 네. 사립에 상관없이 네. 퍼블릭에도 등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학원 다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네, 얼바인 쪽에는 제법 예, 있으세요. 그러시고 뭐 신학교도 다니시고 뭐 네, 많이 다니셔서 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네, 열심히들 맞습니다. 다니시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뭐 많은 기회를 접하시면 좋죠, 뭐. 그게. 네, 근데 사립과 공립의 그 차이가 네. 보면은 그 교육의 질 차이는 큰가요? 그것도 어, 궁금해요. 클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은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네. 현저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 뭐 10명 정도 되나요? 뭐 10명 남짓한 곳들도 있고요. 네, 평균 캘리포니아의 이제 teacher to student rate이 1 to 15, 17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하이스쿨은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요. 네, 26 평균이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카운슬러가 봐주는 학생들이 레이시 훨씬 더 낮지요. 그 네. 카운셀러들이 우리 선생님, 대표님 같은 역할을 많이 하겠네요. 거기서도 보면.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아, 거기서도 사립에서도 자기네 학교 학생들이 많이 또 좋은 데 보내야 된다는 그런 또 책임감도 네, 있겠네요. 또 네, 그런 점도 있고. 네. 공립은 약간 방목해서 키우는 듯한 어, 그런 약간. 아무래도 한 명의 카운슬러가 네. 400 몇 명의 이제 학생들 서류를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요. 아,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적지요. 그래서 이제 저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좀 디테일하게 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좀 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이렇게 뭐 근데 저는 그래요. 전공을 좀 잘 찾아요. 애들이 보면 전공을 좀 잘 찾아서 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하여튼 네, 근데 사립학교는 교육비가 좀 비싸죠. 네, 교육비 어느 정도 되나요? 아무래도 좀 잘 몰라서 그래요. 어, 좀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해 있는 곳들은 이제 음, 18,000불 네, 1년에요. 그 예, 정도, 그 정도쯤 되고요. 많이 올라가는 곳, 예를 들어서 이제 뉴포트 코스트에 있는 세이지 힐 하이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제일 최근에 이제, 이번 학년에 봤었을 때 44,000불이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어요. 34.0이요. 네, 1년치가요. 대학 학비네요. 거의. 네, 네, 대학교 등록비입니다. 네, 근데 그만큼 또 거기 다니는 친구들도 또 그만큼 또 많은 뭐랄까, 좀 양질의 또 교육을 또 많이 받겠죠. 네. 예, 평균 이제 클래스룸 사이즈가 14명이라고 하거든요. 세이지 네, 히어 같은 네, 경우는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케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침으로 되어 있고요. 네, 커리큘럼 자체도 어, 로, 퍼블릭 스쿨 플러스 이제 그 프라이빗 스쿨에서 만들어 음, 놓은 기존의 이제 커리큘럼이 더해지기 때문에 네. 일종의 학원을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다 보강을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는구나. 네, 44,000불이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뭐 애들이 저희 다 공립을 보내다 보니까 또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좀 대학 입시하시다가 정말 많은 또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목표도 네, 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좋은 대학을 뭐 이건 다 떠나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전공도 있지만 학비도 좀 저렴한데 네,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뭐 네, 그런 것도 좀 대안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시나요? 어떻게 뭐 저는 어, 그래요. 네, 대학을 보내는 건 좋은데 미국 대학이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네, 그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애가 또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이제 학비랑 뭐 전공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네. 컨비네이션해서 해주시나요? 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그릴 때 네, 참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의 인컴이지요. 네, 네, 예를 들어서 NYU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드림 네, 칼리지거든요. 네, 네, 정말 NYU 이 비즈니스 네, 메이저 같은 경우는 네, 정말 탑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고 되든 안 되든 넣고 보자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NYU 같은 경우는 명문 사립대학교 중에서도 파이낸셜 에이드가 제일 안 나오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학생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 잠깐 들어봤는데 그 학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는 학교도 다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안내를 다 해주신다는 거네요. 네. 그게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합격되고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어워드 레터를 받았는데 네. 놀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아, 줄어드시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학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는 학교가 합격률이 더 높은가요? 그렇지만도 아, 그래요? 않고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으시겠네요. 네. 그 네. 가이드 할 때 그 진짜 아이의 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우리 자녀분들은 outside of state로 캘리포니아 외 타주로 이렇게 동부 쪽으로 너무 꿈을 꾸고 가고 네. 싶어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자녀분이 이제 딸일 경우에 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아버님께서 그렇게 많이들 반대를 하세요. 멀리 가면 네. 왜 좋은 거 못 봤다 그러시면서. 네. 그리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반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들은 상관없는데 네. 딸은 무조건 캘리포니아 그것도 난가주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내 눈에 좋겠다. 보이는 데서 네. 다녀야 된다. 그렇게도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합격된 후에 학생이 원하는 학교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모르시는 대학교가 됐을 경우에 네. 학생은 이 전공이 좋다라고 부모님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네. 부모님이 이거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는 대학교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셨나요? 우리 둘째가 네. 뭐 로체스터를 갔는데 난 처음 들어본 학교라서 네.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네. 이거 또 어딜 갔나 해서 맵도 찾아보고 막 네. 인터넷 찾아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가서 전공이 좋은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곳으로 찾으셨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인 부모님들이 보통 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캘리포니아 쪽보다는 캘리포니아 동부 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또 어느 분은 네. 애들은 동부로 남자애들은 동부로 가는 것도 많이 네. 좋아하시고 여자분 애들은 캘리포니아 쪽에 있길 바라고. 근데 네.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는 것도 많이 힘들죠 요즘에. 요즘에 UC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에이시안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이렇게 디스어드밴티지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인종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네. 쿼터가 생겼다고 네, 그러는데.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UC 같은 경우에 이제 SAT 점수를 보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부터는 이제 타 인종, 이제 히스패닉 학생들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마이너리티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에이시안 학생들의 내는 이제 어플라이 하는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타인종의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은 타인종 친구들이 이거 SAT가 약했는데 그냥 네. 그러니까 좀 다른 동네 살던 친구들이 내신만 좋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잖아요. SAT 네. 점수가 없다고 하면 네. 진짜 안 보나요? SAT 점수를? 네, SAT는 이제는 안 물어보고요. 네. UC에서는요. 네. 이제 사립대학은 아직 옵션으로 하는 대학교도 있고요. 다시 네. 더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low income area일수록 SAT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UC라든지 대학 4년제 진학률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SAT가 옵션으로 되면서 이 타인종 학생들이 점점 UC로 많이 진학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됐고요. 이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college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원서를 넣게 되면은 네. 우리 학교 카운슬러가 보내는 게 성적표 외에 스쿨 리포트를 보내요. 네. 스쿨 이제 프로파일 리포트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그 학교의 인종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인컴이 얼마만큼 그것도 되는지 보내나요?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제 보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인컴에 있는 학생들이 점수를 높게 성적을 잘 유지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게 추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좋은 학군에 있지 않아도 거기에서 그 네. 동네에서 탑을 하면은 더 네.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그럴 확률도 높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학생 그래서 지금 SAT를 안 보고 나서부터는 타인종 애들이 더 많이 가게 됐다. 그러니까 네. 로인컴 쪽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가게 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평하게 좋은 기회를 지어주는 거 있지만 우리 또 한인 또 이렇게 좋은 학군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UC 가는 건 또 한편은 또 많이 좀 어려워졌겠다.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뭐 UC 가는 쪽은 보통 대학별로 뭐 다 학교별로 여러 개가 있지만 네. 뭐 전공별로 좀 특화된 대학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UC 버클리나 LA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전공으로는 항상 내셔널 미국 전체 탑 5 안에서 서로 이렇게 USC, NYU와 함께 비교하는 그런 대학교이고요. 네. 그래서 그 두 학교는 그거 비즈니스 전공이 가장 유명하고요. 네. 그 외에 버클리는 이제 CIS라고 해서요. Computers and Information System Science 이 전공이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 전공하고 싶어 하거나 네. 바이오메디컬 쪽으로 이제 전공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UC 버클리를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드림 칼리지이고요. UCLA도 이제 비즈니스 외에 프리메드 쪽, 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 바이오메디컬 이쪽 플러스 이제 필름이 미국에서 거의 이제 USC와 함께 네. 탑을 겨루는 그런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네, 할리우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필름 쪽으로는 UCLA가 아주 유명한 대학교이고요. 그 외에 UCLA는 또 한국어 전공이 있는 대학교예요. 그렇죠. 네. 한국 쪽으로 한국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진짜 많은 문화적인 패턴도 그렇고 옛날에는 한국이라 하면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모국이 잘 사니까 네.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그리고 뭐 또 그 동부 쪽 대학 몇 군데만 좀 설명 좀 추천 뭐 하려면 재밌는 대학 있지 않습니까? 좀 인트레스팅한 대학 뭐 이런 거. 네. 뭐 아이비리그는 다들 네. 아시니까는요. 보통 이제 부모님하고 학생들에게 아니죠. 이제 하나 이제 네. 아이비리그는 들어가기가 네. 많이 힘들죠. 아주 많이 힘들죠. 아니 아이비리그는 제가 볼 때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많이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합격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천재성이 있거나 내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체계적으로 많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시는 잘해서. 거예요. 네. 근데 그 뽑는 기준이 네. 그 사람들 기준이 딱 있나 보죠. 점수는 아무래도 다 맞죠. 잘하겠죠. 네, 점수는 아무래도 탑이어야 되고요. 네. 그 외에 에세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에세이요. 네, 뭐 칼리지 어플리케이션 하면 에세이가 아주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아이비리그에 합격되는 학생들의 에세이를 보면은 너무 유머 있게 쓰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여유가 보이는 그런 에세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봤었을 때요. 우리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에세이를 쓸 때는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네, 많이 수정을 갖추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조금 남의 옷을 입는 듯한 그런 이제 에세이가 조금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아이비리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합격되는 학생들을 봤었을 때는 정말 학생의 퍼스널리티를 너무 잘 리플렉트를 해주는 에세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STEM 과목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라이팅이나 디베이트를 많이 한 학생들이 좀 많이 여유 있게. 네, 근데 선생님 결과가 그러면 뭐 좋았어요. 에세이 딱 써갖고 오는 거 보면 느낌이 오시나요? 네. 아무래도 얘는 10년 되다 보니까는요. 얘는 좀 다 가망성이 높다 뭐 이런 게 네. 있죠. 그래도 평균적으로의 이제 에세이 레벨이 거의 뭐 고만고만하고요. 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잘 이끌어내는 게 제 몫인 거지요. 저 자녀분들 있으면 한번 상담 꼭 한번 받아보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해나 대표님한테 해나 대표님 저 계속 얘기하는데 인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저 동부 쪽에 뭐 아이비리그 말고 뭐 이렇게 네네. 좀 특화된 대학교 몇 군데만 좀 네. 간략하게 좀 소개시켜 주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인분들 알고 계시는 곳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로체스터 네. 라든지 이제 이런 밴더빌트 네. 네. 그리고 많이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이제 리하이라는 대학교가 네. 있어요. 네. 이런 대학교들이 역사도 아주 깊고 그만큼 이제 알umni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대학교들이에요. 역사가 그래요? 깊기 때문에요. 오. 네, 그런 리버럴 아츠 컬리지가 있고요. 네. 퀘스트브리지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한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 컬리지라든지 애머스트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버포드 같은 그런 그쵸. 대학교, 리버럴 아츠 컬리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1, 2학년 때는 전공을 안 정하고 네. 모든 이제 그런 전반적인 과목들을 다 테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때부터 자기 전공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리버 아트 칼리지. 네. 근데 유니버시티랑 리버 아트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네. 집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대다수가 90% 이상이 레지던셜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큰 부분이에요. 그 안에 기숙사 생활이요? 네, 기숙사 생활이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90% 이상이 레지던셜을 학교 주위의 기숙사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또 저 부동산 하니까 네. 타지에서 온 애들이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럼 또 다양한 애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리버럴 아트를 가는 거랑 그러면은 유니버시티를 가는 거랑 유니버시티는 알겠는데 리버럴 아트는 무슨 목적에 많이들 가게 되죠? 리서치 목적이 많이 그러면은 강하게 되어 있어요. 대학원을 가려는 친구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나요?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메디컬 쪽으로 한다라고 해도 자기만의 리서치를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싶거나 내지는 대학 교수가 하고 있는 그러한 리서치의 이렇게 프로젝트에 인볼브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제공되는 곳이 리버럴 아츠 컬리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특화되어 있고 그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유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는 곳이 리버럴 아츠 컬리지예요. 그럼 저가 또 하나 물었는데 그러면은 좀 대학교를 넘어서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 네. 리버럴 아트 애들이 많이 가겠네요. 많이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그 학교에서는 되게 작지만 되게 강한 학교라는 거네요. 네. 학비는 역시 비싸겠죠. 네, 다 프라이빗 컬리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파이낸셜 에이드 같은 거 많이 주나요? 명문대일수록 파이낸셜 에이드는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재단이 네.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재단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네. 많게는 100% 필요의 100%까지 다 채워주는 게 이제 이런 리버럴 아츠 컬리지의 장점이에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 미국은 참 보면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하여튼 더 기회는 다 균등하게 기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끄고 갈게요. 네.